갑자기 죽기 싫죠. 나도 모르게 숨이 탁 끊어지는 순간 돌연사죠. 갑자기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. 제가 잠깐 옷을 벗어봅니다. 뭐가 보이나요? 예. 제가 갑자기 죽을 위기를 넘기고 온 사람입니다. 그래서 아주 생생한 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도 빨리 저와 같이 죽을 위기에서 살아남기를 바랍니다. 주변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. 심근경색으로 쓰러집니다. 적기를 놓치면 정말 위험합니다. 제 가까운 분은 다행히 심근경색이 와도 밤에 왔는데 급하게 병원 조치를 해서 다행히 중환자실에서 소생했습니다. 그런데 제 며느리 친구의 아빠가 불과 얼마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. 핸드폰으로 구조를 요청했는데 늦게 발견한 거예요. 20분 정도 골든타임을 놓쳐서 너무 마음이 아프게도 돌아가셨어요. 이것을 보고 제가 참 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. 왜냐면 저는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사실은 걱정 안 했거든요. 본래 건강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킵니다. 건강하니까, 괜찮으니까. 절대로 이 생각하고 몸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. 저도 지금 나이가 이제 67세 아닙니까? 이 정신은 20대와 똑같아요. 30대, 20대. 정신하고 몸이 다릅니다. 몸은 늙어가고 속은 다 이렇게 썩어가도 정신은 20대, 30대에 머물고 있거든요. 이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거든요. 건강하니까, 아픈 데 없으니까, 특별하게. 그래서 그냥 쉽게 넘깁니다. 제 아내가 역시 여보 꼭 가야 돼. 주변에 다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. 그러니까 빨리 가보자 해서 저도 뭐 도살장 끌려가듯이 갔죠. 그런데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돌연사가 80%. 참 이게 심각하죠. 뇌졸중, 심장 이걸로 갑자기 죽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별로 인식을 못해요. 그냥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잖아요. 남 얘기. 나는 건강하니까.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받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부천에 제가 가까이 사니까 심장으로 아주 유명한 세종병원으로 갔습니다. 가서 박하욱 과장님께 검진을 받았죠. 엑스레이 문제 없어요.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. 엑스레이 문제 없다 그랬어요. 깨끗하네요.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피검사 깨끗해요. 콜레스테롤도 없고요. 고지혈증 없고요. 저는 깨끗해요. 저는 피검사할 때마다 뭐든 깨끗했어요. 그 대신 하나, 고혈압은 20년 이상 약을 먹었어요. 고혈압. 이것도 참 중요한 원인입니다. 피는 깨끗한데 고혈압 때문에 동맥경화가 시작된 것을 저도 잘 몰랐어요. 그냥 가볍게 생각했어요. 그리고 운동부하까지 했어요. 아주 잘 뛰었어요. 저는 원래 잘 뛰잖아요. 잘 뛰니까 뭐 단계를 아무리 높여도 그냥 다 쉽게 넘어갔어요. 아주 결과가 좋았죠. 아무 문제가 없어요. 부정맥도 없고요. 그리고 초음파도 했어요. 이 심장 초음파. 이상 없어요. 깨끗해요. 그런데요. 이 다 끝나고 검사 결과 보러 가니까 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좋다는 거예요. 다 좋다고.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.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엑스레이 깨끗하지, 피검사 좋지, 초음파 좋지, 운동보아 이상 없지, 다 좋으니까 다 좋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그런 데가 참 문제죠. CT가 참 중요합니다. 절대로 CT 촬영하라고 꼭 주문을 해야 돼요. 앞에 거 다 좋아도 아닙니다. CT 한번 촬영하고 싶습니다 하고 반드시 촬영하십시오. 이것이 포인트입니다. 이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요. CT를 보니까 이렇게 좁아졌습니다. CT가 아니면 발견이 안 됐어요. 두 군데나 좁아진 거예요. 두 군데나. 제가 봐도 참 걱정되더라고요. 심각하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넣어서 보자.
그래서 나를 잡았어요. 별도로. 직접 또 보면 또 다르대요. 안에 내용이 겉으로 하고 또 다르대요. 그래서 또 다시 입원했습니다. 이런 시술은 수술이 아니고 시술, 이게 시술이거든요. 1박 2일이면 끝입니다. 하루만 자면요. 그래서 가서 아침 10시에 8시에 가서 피 검사하고 다시 동맥경화 검사하고 드디어 10시 반, 아니 약간 지연돼 가지고 11시에 시술로 들어갔습니다.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, 평생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환자복을 입고 입원한 그런 모습이죠. 원래 환자복을 입으면 환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제가 그 모양이 이제 된 거예요. 늘 병문안 갈 때 봤던 그 장면이 이제 제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CT 촬영을 한 결과를 다시 가지고 이제 시술로 들어갔는데요. 간단해요. 여기 보시죠. 다시 여기다 구멍을 내요. 구멍을 내서 누워가지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누워서 구멍을 내서 이 속에 간단한 관을 넣어가지고 쭉 들어갑니다. 들어가서 이렇게 굵어진 부분을,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을 이게 풍선처럼 부풀려가지고 부풀려놓고 스텐트라고 그러죠. 스텐트. 그리고 관을 뺍니다. 관. 그럼 끝이에요. 끝. 저는 2개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렸어요. 한 40분 정도? 40분, 50분? 그럼 끝나는 거예요. 그리고 자, 끝난 결과를 가지고 제 아내와 같이 과장님이 설명하더라고요. 화면 보고. 직접 들어가서 보니까 90%가 막혔다는 거예요. 와, 또 CT 볼 때하고 또 달라요. 더 많이 막힌 거예요. 실제로 보니까 90% 이상. 자칫 잘못하면 저 혼자 어디 갔을 때 픽 쓰러지면 그야말로 끝나는 거예요. 아이고 끔찍하더라고요. 이런 상태입니다. 돌연사 할 뻔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날을 생각해서 2020년 10월 23일 제가 페이스북에 다시 태어났다고 올리니까 다들 생일인 줄 알고, 제 생일인 줄 알고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그냥 생일 축하 댓글이 왕창 올라왔어요. 죄송해요. 생일이 아니고 제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. 그 말입니다. 이렇게 막혔던 부분이 완전히 뚫립니다. 참 신기하더라고요. 스텐트를 넣으니까 그냥 막혀있던 부분이 쭉 피가 콸콸콸 흘러서 내려와요. 와, 절대로 겁내서는 안 돼요.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? 죽는 것보다 100번 나아요. 죽는 것보다. 물론 관리는 해야 돼요. 관리는 약도 이렇게 피가 잘 통하는 약도 먹고 이렇게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. 먹고 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또 스텐트 수명도 있으니까 다시 또 나중에 또 딴 방법을 또 취하고 교체하든가 뭐 하겠죠. 어쨌든 살 수 있어요. 만약에 이걸 안 했다 하면은 어느 순간에 딱 막히는 순간에 그냥 끝나는 겁니다. 절대로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. 끝까지 사는 게 중요합니다. 자, 제가 이제 돌아왔어요. 다시 입원실로. 하루 이제 경과 지켜보는 거죠. 앞에 보이는 저 모양이 간단한 줄을 심장까지 넣었던 그 관을 통과하는 그런 구멍이에요. 손목에 구멍을 딱 내서 안에 넣거든요. 참 요즘 잘 하더라고요. 아프지도 않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주사바늘 찌를 때만 아프고 국소 마취하기 때문에 아픈 건 몰라요. 끝까지 아픈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시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. 자, 영상 잠깐 볼게요. (2020년 12월 23일) 오전 11시 제가 제 심장에 2개의 스텐트를 심었습니다. 예. 만약에 이렇게 보지 않았으면 저는 죽었습니다. 왜냐하면 직접 보니까 90%가 막혔습니다. 제가 퇴원했습니다. 아무 이상 없으니까.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. 똑같아요. 뭐 평상시와 똑같아요. 이런 상황입니다. 통상 사람들은 그래요. 이런 뭐 나름대로 걱정되는 부분을 수술하거나 또 암에 걸렸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하필 내게 이런 말 하잖아요. 저도 그랬거든요. 이때 답은 뭐 빤합니다. 왜 하필 내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
질문하기 전에 왜 나는 안 되는가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. 왜 나라고 안 걸릴 수 있느냐? 왜 나라고 스탠드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? 왜 나라고 암에 안 걸리라는 법이 있느냐? 그럴 것 같아요. 그죠?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. 누구나. 저도 마찬가지였고요. 이것은 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걸릴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집니다. 왜 내가 안 걸려야 될 이유 없죠. 우리는 늘 그냥 걸릴 수 있고 또 조심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. 그것이 사람 아니겠어요? 그래서 깨달은 교훈을 같이 나눌 거예요. 마지막으로. 첫째, 평소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.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것 같지만은 저 나름대로 또 약간은 생각이 또 달라지더라고요. 평생 처음으로 입원했고 또 평생 처음으로 시술이라는 것을 받아보고 더군다나 심장 또 이렇게 뭐 별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.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죽음에 대해서. 죽음을 평상시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.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, 주변을 정리해야 되겠다. 내가 언제 훅 하고 갈지 모르니까 내 주변에 내가 훅 갔을 때에 부끄러운 흔적이 없는지를 봐야 되겠더라고요. 제가 써놓은 글, 또 제가 모아놓은 자료들, 또 제 주변에 있는 것들 다 부끄러운 거, 누가 봤을 때 부끄러운 거 혹시 있을 수 있잖아요. 다 제거하고 흔적을 지워버리고 깨끗하게 공군 전투 조종사가 출격할 때 되면은 주변 정리 깨끗이 하고 한다 그러잖아요. 언제 전투기가 사고 날지 모르니까 똑같은 심정이에요. 우리의 죽음도. 그래서 이번에 생각하기를 내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심각한 거. 혹시 시술하다가 어떤 일이 생겨서 잘못되면 죽을 수 있다. 천국 갈까라는 거.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죽음에 대한 생각,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.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두렵잖아요. 그런데 저는 이번에 굉장히 편안했습니다. 왜냐하면 죽더라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었어요. 왜? 예수님을 믿으니까. 하나님을 믿으니까. 이건 확실하거든요. 그래서 생각하기를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예수님 믿지 않으신 분 계시면 꼭 예수님 믿기 바랍니다. 정말입니다. 예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계시고요. 천국 있습니다. 천국 있습니다. 제 장인 어른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도 천국 갔다 오시고 또 돌아가시거든요. 바로 천국 얘기를 다 했어요. 또 수많은 사람이 천국 얘기를 합니다. 실제로 천국 있습니다. 저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번에도 천국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. 만약의 경우 내가 죽더라도 천국 간다. 그 좋은 천국, 말로 표현할 수 없는, 형용할 수 없는 천국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편안했습니다.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정말 제가 소원합니다. 그리고 건강은 결국은 관리다라는 것이 확실해졌어요. 나이가 들면요, 몸이 자기도 모르게 다 무너집니다. 자기는 몰라요.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. 마음하고 몸의 나이는 완전히 다릅니다. 그래서 이것은 관리해야 돼요.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, 또 몸이 상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, 이것이 몸이거든요. 그 관리해야 돼요.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과 친해야 돼요. 병원 가는 걸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면 안 돼요. 나이 들수록. 특히 50 나이 넘으면요, 무조건 병원에는 수시로 가야 돼요. 이것도 체크해보고 저것도 체크해보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. 저같이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아프지 않을 때 반드시 가시기 바라요.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살짝 넣습니다. 심장이 뜨끔뜨끔해 가면은 분명히 뭐가 있어요. 그러기 전에 가시면은 쉽습니다. 저같이 스텐트를 받기 전에 약물로 치료가 가능해요. 약물로 덜 맞겠을 때는. 그럼 더 좋잖아요. 늦게 가면은 저같이 스텐트를 박아야 돼요. 아이언맨이죠. 자석옆에도 한 번은 못 가고. 어쨌든 아프기 전에 내가 건강해 할 때 가셔야 돼요. 꼭 기억하시고요. 반드시 머리, 심장은 두 개는 무엇보다도 먼저 체크하세요. 돌연사의 주범이거든요. 그리고 반드시 엑스레이가 아니고 CT입니다. CT. 반드시 CT 이상을 찍으셔요. 그래야지 분명한 결과가 나옵니다. 오늘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 도움 꼭 되시기 바랍니다. 갑자기 죽기를
싫어하잖아요.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꼭 제가 드린 이 말씀을 듣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당장 예약하십시오. CT 찍으십시오.